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류심정. 네, 이번엔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심리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외국 저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대로 된 번역을 맡겨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휴식과 쉼의 열쇠가 바로 혼자 있는 거라는 건데요. 자, 흥미로운 결과죠.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런 이제 휴식과 쉼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휴식과 쉼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휴식과 쉼이 이 웰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휴식을 갖는지, 어떤 활동이 가장 평안을 주는 활동인지에 대한 제 궁금증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34개국의 이제 나라가 참여했고요. 우리나라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18,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조사에 진행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연구에 이제 당신은 더 쉬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68.4% 거의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시간보다 더 쉬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로 사회에 살고 있죠. 네,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가장 평안을 주는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25개 리스트 중에서 3개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책 읽기, 자연환경에서 읽기, 혼자 읽기가 50%를 넘는 상위의 링크가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음악 듣기, 아무것도 안 하기, 걷기, 목욕이나 샤워, 공상하기, TV 보기, 명상 또는 마음 챙김, 동물과 있기, 친구나 가족 만나기, 커피나 차 마시기, 예술 활동, 정원 가꾸기 이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성인들이 1년 평균 읽는 이제 책의 양이 1점 몇 권으로 되고 있거든요. 2권이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책 읽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연구가 아니라 외국 연구이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책 읽기가 상위에 링크가 되었고요. 자연환경에서 읽기, 혼자 읽기가 이제 상위에 링크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아까 했던 질문의 그 결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점은 상위권을 차지한 활동들이 대부분 종종 혼자 하는 거라는 거죠. 책 읽기라든지 자연환경에서 읽기, 뭐 혼자 읽기라는 것이 대부분 다 혼자 하는 거라는 거고요. 이 연구는 외향성하고 내향성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됐는데 그 외향성의 사람들은 수다하고 사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차트 약간 위에 두었지만 여전히 혼자 활동하는 것들이 상위에 링크되는 혼자 하는 활동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자 있기라고 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사람들과 사이에서 뭐 소외되거나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어떤 소외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혼자 있기죠. 또한 왜 혼자 있고 싶었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느낌, 그리고 마음, 몸에 더 집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옳은데 실제 혼자 있는 시간의 30%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차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도 차단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진짜 쉰다라는 의미가 됐겠죠. 네, 이상적인 휴식 시간과 그러면 그것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라는 질문엔 그 전날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웰빙에 대한 척도를 측정을 했더니 5-6시간을 쉬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웰빙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쉰다고 해서 마냥 다 웰빙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웰빙의 최적의 휴식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 8시간, 8시간이나 9시, 8시간이 그닥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죠. 네.
가장 적게 쉬는 사람과 가장 많이 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가장 많이 쉬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실업자들, 낮은 수입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쉬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가장 적게 쉬는 사람들은 높은 수입의 사람들, 밤교대 근무 사람들, 풀타임 근무자들, 타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쉰다고 나왔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이제 타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쉰다고 나와서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밤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리듬이 바뀌다 보니까 낮타임에 이제 잘 쉴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수면 장애 때문에 아마 이제 적게 쉬는 사람들이 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쉬었다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은퇴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라이프를 어떻게 지금 꾸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취준생이라고 해서 또는 뭐 다시 재취업을 준비할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완되는, 릴렉싱하는, 그리고 피스풀 평화로운, 그다음에 카밍 좀 조용하고 한가로운, 리큐퍼레이티브라고 해서 조금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컴포터블해서 편안한 이런 식의 어떤 느낌들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9%의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단어보다는 죄책감이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해야 할 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쉰다라는 게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의 반대를 쉼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영업자,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이제 일을 자기 재산을 이제 더 벌고 더 많은 일을 할 경우 수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일의 반대를 조금 쉰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일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일 자체를 막 일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연구의 결론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휴식을 뭐 하느냐, 얼마나 또 오래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있든 아니면 뭐 아니든 우리가 일과 휴식 시간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혼자 있을 때 진심으로 쉰다고 느끼려면 방해받을 걱정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료 출처는 아래에 갔고요. 네, 이번 연구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에너지도 있지만 진정한 휴식과 쉼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잘 활용하고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또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